부학을 바라보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심하게 성질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한 자루나 되는 못을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뒤뜰 울타리에 박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날, 아이는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못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못 박는 것이 힘에 부쳤기 때문에 화를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함부로 화를 내며 성질을 부리던 버릇이 점차 사라지고 인내심이 길러졌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대견해하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날부터는 화가 난 자신을 잘 추슬렀다고 생각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매일 조금씩 못이 뽑혀나갔고 결국 울타리에 박혔던 모든 못들이 뽑아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아들의 손을 잡고 뒤뜰의 울타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아들. 그런데 울타리에 선명한 못자국이 보이니? 이 울타리가 예전처럼 말끔해지기는 힘들 것 같구나. 내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은 이 못자국처럼 흔적을 남긴단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아무리 미안해한들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듯이 말로 새긴 상처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화가 나는 소식과 기분 좋은 소식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이유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은 속되게 말하면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그는 7년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자신의 할아버지로 상속받은 320여억 원 정도의 땅을 국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국가가 위 땅에 대해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했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해 그가 진행한 소송은 모두 5건. 그리고 이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2010년 최종 승소해 320억 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모두 친일 행위의 법적 의미가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자귀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였기 때문인데요. 이유영 회장의 할아버지는 한일 합병의 공으로 후작 자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친일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진 거죠. 이 사건이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둘렀고 회장 측은 또 그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죠. 만약 이 사건이 이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갈 때, 아니 굳이 승리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된 너무나 다른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활 때문이라도 과연 우리가 또다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국민들에게 애국을 호소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통학을 하는 연세인들에게는 기적 같은 소식이네요. 최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2호선을 비롯해 각 호선별 급행열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2호선 급행열차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2호선은 혼잡도가 매우 높고 수송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호선 급행열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2호선은 급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구조적 한계, 투자 대비 낮은 효용성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지옥철 2호선이 쾌적하게 바뀔 수 있을지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나를 보는 네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해 불안한데 행복해해 너는 날 둘러싼 모든 게 안녕하세요. 아침의 리포터입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의 리포터 정지혜입니다. 오늘은 아픈 곳이 있더라도 병원을 찾기엔 조금은 힘든 날이 될 텐데요. 바로 오늘 의료제도의 뿔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두고 물밑 대화를 벌여온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협상이 어젯밤까지 별다른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오늘 우려했던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의협은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휴진 깃발을 들고 나선 겁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격 진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며 의료 영리화 정책, 즉 편법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원격 진료는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RCT 기기 구입, 사용비 부담을 안길 것이며 의료 영리화가 될 경우 자회사의 수익 추구가 병원의 의료 행위를 왜곡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집단 휴진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저수가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골마온 상처인데요. 의협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원칙 아래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이 강요하는 낮은 수가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인내마저 바닥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의사들의 오늘 집단 휴진 참여는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한 2에서 30% 선으로 예상됐으나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또한 오늘 휴진을 시작으로 11일부터 23일까지는 검은 리본을 달고 정상 진료를 하지만 24일부터 6일 동안 2차 휴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진에 동참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동원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15년간 크게 늘어왔는데요. 정부와 뿔난 의사들이 조속히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로 아침 반짝 추위가 지나고 나면 포근한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인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아침 파이팅 하세요.
이번 주 영화 순위입니다. 드디어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는 게 느껴지네요. 날씨는 풀려가는데 아직 봄이라는 계절을 겨냥한 영화는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럼 영화 순위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저번 주에도 소개했던 리암 닐슨의 논스톱이 예매율 33%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 5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대로라면 100만 관객도 곧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2위에는 폼페이가 차지했습니다. 초강력 블록버스터 폼페이는 현재 누적 관객 수 56만으로 저번 2위였던 겨울왕국을 끌어내렸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은 예매율 10%로 슬슬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청춘으로 돌아간 할머니, 위험한 그녀가 차지했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6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봄과 잘 어울리는 영화라서 그런지 예매율 12%로 3위라는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4위는 위험한 소문, 찌라시가 차지했네요. 이상 이번 주의 영화 순위였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최근 들어서 말의 힘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사소한 말도 잘 못 지나치는 성격인데 또 소심해서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이런 경험을 저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막 던지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되든지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깊은 못자국이 남아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부모님의 꾸지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처럼 정말 당신이 간단하게 생각한,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한마디는 당신이 타인에게 해가는 어떻게든 속으로 합리화하고 있을 뿐인 폭력입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김명현, 아침의 리포터의 정지혜 기자, 모니터의 김은별 PD, 그리고 진행의 전 아나운서 정주환이었습니다. YBS,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6분입니다.